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50분 가까운 길이의 기록 영화를 보도했다. 이 영상은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할 때부터 해서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의 중국 방문 모든 일정을 담아냈다. 특이점은 김주애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김주애를 가리키는 호칭들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기록 영화는 김주애의 행보에 대해서는 단 3차례만 내보냈다. 중국 북경역에 도착했을 때와 북경 대사관에 방문할 때,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과 평양역에 도착할 때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이다. 화면에 나온 장면이 4번밖에 없다. 그런데 김주애가 나오는 장면에서 김주애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우리 언론들은 김주애가 김정은 따라서 중국을 방문하는 자체만 보고 김주애 후계자 공식화 및 외교 무대를 통한 후계자 신고식이라고 경쟁하듯 앞다퉈 내보냈었다. 그런데 북경에 도착했을 때 화면에 잡혔을 뿐, 그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모든 공식 행사에서 김주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엄청난 궁금증을 불러왔는데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기록 영화를 보면 거의 모두 해소된다. 기록 영화는 김주애가 현재 후계자 공식화가 되기는커녕 후계자로 낙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변해주고 있는 듯했다. 다시 말해 후계자 신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 기록 영화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중국 북경에 도착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뒤를 따라 김주애가 내린다. 김주애의 움직임과 중국 관료들의 행동을 주목해보자. 김주애는 매우 뻘쭘해하고 중국 관료들은 김주애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꽃다발도 김정은만 받는다. 김주애는 엉거주춤 그냥 뒤를 따라 걷는다. 중국 관료들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김정은이 타는 차를 김주애도 같이 타기는 한다. 김주애에 대한 중국 관료들의 무반응에 대해 언론들은 중국이 김주애의 후계자 신고식을 안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도들을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북한 대사관 안에서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김정은을 뒤따라 김주애가 걸어온다. 김정은이 꽃다발을 받는다. 꽃다발은 분명히 2개인데 김주애가 받는 장면은 없다. 이 장면을 주목해보자. 대사관 직원들이 김정은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그런데 김주애한테는 인사는커녕 눈길을 안 준다. 오히려 조용원과 김덕훈이 악수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김주애가 후계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다음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하는 장면이다.
김주애가 후계자 신분이었다면 이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가야 했다. 망루 위에는 각국 정상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 열병식 마치고 김정은과 북한 관계자들이 빠져나오는 장면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도 보인다. 여기서 김주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열병식에 참석을 안 한 것이다. 후계자 신분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초대회장, 연회장의 장면을 보자. 이 연회장에는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다 초대받았다. 그런데 여기서도 김주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김주애는 왜 이런 연회장에도 나오지 않은 것인가? 후계자 신분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김주애의 첫 외교 무대라고 하는 평가들은 무색해진다. 김정은이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김주애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 관계자들이 다 참석했다는 장면이다. 김주애만 빠진 것이다. 김정은이 푸틴의 전용차를 탈 때 이번에는 김여정이 같이 탔다. 다음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면을 보자. 여기서도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연회장에서 곧바로 이동한 만큼 당연한지도 모른다. 언론들은 김주애의 후계자 신고식을 중국이 거부해서 김주애가 조용히 있었다고 평가들을 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북러 정상회담장에는 김주애가 참석해야 했다. 후계자 신분으로 왔다면 말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다시 한번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고마움을 표했고, 김정은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북러 정상회담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다. 확실히 김주애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다음은 북중 정상회담 장면을 보자. 북한 관계자들이 총출동을 했다. 여기서 시진핑은 김정은을 최대한 끌어당기려고 당근을 많이 제시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만찬이 진행되는 장면이다. 다들 여기서 저녁을 먹었는데 김주애는 어디서 식사를 했을까? 북한 대사관에서 먹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김주애는 중국에 도착한 이후 내내 북한 대사관에서 머물며 두문불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경역에서 출발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매우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저 뒤쪽으로 여러 대의 승용차가 도착한다. 김주애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뒤쪽에 보이던 차에 탔던 것 같다. 북경역에 도착했을 때는 김주애 모습을 내보냈던 북한이 왜 출발할 때는 김주애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인가? 당연히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다른 때와는 달리 김주애 노출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했을 것이다. 기록영화는 김정은 전용 열차 안에 장면을 내보냈는데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였다. 김주애의 모습이 담긴 장면이다. 그리고 곧바로 평양역에 도착해서 내리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이것도 이미지였다. 이것이 기록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어떠한가? 기록영화 속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신분으로 느껴지는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 느낌일 것이다. 이처럼 기록영화는 김주애가 후계자 신분이 아님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